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어제는 바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의 젖제품 생산 실태를 료야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젖제품의 맛도 보아주시면서 중앙의 제품 못지않다고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름 없던 농장에서 바다와 치즈, 젓가루, 신젓 등 10여 가지의 젖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예,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제품을 제조하는 농장을 찾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스위스 유학을 하고 치즈를 좋아한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그거랑 좀 연결짓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네. 뭐 스위스 유학파라서 낙농업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그렇게 연결지을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사실은 먹는 거에서 고기가 거의 먹을 수 없거든요. 특히 뭐 이 배급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식생활에 있어서 영양가가 굉장히 좀 영양 실조가 많고 네. 특히 뭐 평양 정도가 되면 그나마 그래도 배급이 좀 되는데 평양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배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장마당을 통해서 뭔가 이제 먹을거리를 구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이 소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굉장히 좀 드뭅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 북한에 소를 대량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네. 예. 근데 그때 뭐 뒤늦게 뭐 북한에서 그 소가 무슨 뭐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소를 대량으로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사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지금 북한의 어떤 낙농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유제품 만드는 공장에 가는 건데 사실은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아마 북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네. 평양 일각에 아마 이제 그런 공급하기 위한 거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보여주기식을 통해서 북한에서도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선전하긴 하는데 실제로 뭐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치즈 먹는 거랑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유 마시는 것도 좀 그렇죠. 흔치 우유 않은 자체도 건가요? 굉장히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아마 선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은 사실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뭐 포도주라든지 치즈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비만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하기 얘기도 때문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 좋아하긴 하는데 글쎄요, 저게 과연 북한의 일반적인 어떤 가정에 보급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뭐 시찰을 하면서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 보급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스위스산 치즈 사랑이 워낙 유명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워낙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위수술을 받아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위스에서 치즈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북한 와서도 본인은 먹었겠죠.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은 못 먹더라도. 예. 그리고 평양 공장에다가 이거 모방을 해서 좀 에멘탈 치즈를 만들어 봐라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격분을 했다고 하던데. 맛을 재현하는데 실패했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야,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야 어디서든 부하들 시켜가지고 갖다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다 보면 결국 이제 몸이 비대해지잖아요. 지금 예. 김정은 위원장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체중이 많다고 좀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저렇게 하면 고혈압이나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걸 위절제 수술이라고 그러죠. 위를 좀 적게 만들어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치즈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좀 비대해졌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장 시찰을 하면서 천지개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어찌 보면 선대를 좀 저격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 정책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해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현종 위원님, 이게 네. 뭐 할아버지 겨냥하려고 했다는 말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진짜 우리 때 천지개벽했다 이런 표현을 왜 한 걸까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김일성 할아버지 또 아버지인 김정일 이거 좀 지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우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지워진다든지 예. 옛날에는 이제 뭐 이 어떤 3대를 강조해왔지만
이 앞에 있는 이대와 자신은 좀 다르다. 지금 완전히 김정은 시대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선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지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선대와는 달리,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획기적으로 사실은 이 북한 사회를 바꾸고 있다. 특히 이제 러시아의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라든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전기 어떤 사용량이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이라는 직접 가서 이제 본인이 많이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한다라는 거 있는데, 물론 이게 그동안 대북 제재가 진행돼 왔지만 최근에는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좀 구멍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부터 많은 지원들이 있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최악일 때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본인의 업적, 이거는 다 내가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거에 의존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김정은 시대다라는 걸 아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9차 당대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 언론에서는 후계자 수업을 받는 김주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사격 훈련 참관 이후로는 김주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외신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후계자가 나올 거냐 이게 관심인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세습을 한다, 4대 세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한 것인데 과연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하죠. 특히 지금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새해의 이 금수산 태양궁전, 북한 이 세습 정치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곳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더 정중하게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9차 노동당 대회, 이 당대회가 가지는 의미가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4대 세습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이 무게가 실리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여자를 후계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일부의 또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지목이 될지 혹은 공식화할지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같고 작년부터 북한 측에서 당의 어떤 그 정론지에서 후계자의 지도자 세습, 그다음에 후계자 지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9차 당대회 때 세습을 공식화할 만한 발판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마련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 뭐 여러 가지 계획들도 발표될 것이고 군사적인 전시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주애의 어떤 세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혹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핵 전략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겠지만 세습 문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7위로 만나봤고요.